돌이켜보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당했고 솔직했고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말말이지요. 감정이 북받친 밤, 메시지를 길게 쓰고 지웠다를 반복하다. 결국 보내버린 문장 하나. 그 말 이후로 대화는 줄었고 침묵은 어색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해야 풀린다고, 침묵은 오해를 키운다고, 솔직하지 않으면 관계가 썩는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왜 어떤 관계는 많이 말할수록 망가지고 아무 말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유지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가장 오해받는 선택,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침묵을 어려워하는 데에는 분명한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계속 설명하려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고 내 의도를 이해해야 하며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지요. 이 집착은 대화를 소통이 아니라 설득과 방어로 바꿉니다. 두 번째는 보상 심리입니다. 이만큼 참았는데 이 말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말로 쏟아냅니다. 하지만 말해버린 감정은 위로가 아니라 상대에게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감의 착각입니다. 말 안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침묵은 비겁한 거잖아.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끝까지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정이 가장 격할 때의 말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관계의 기억을 부정적인 장면으로 고정시키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통제력을 잃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말로 상황을 붙잡으려 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내가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미 너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자기 주권의 표현이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면의 질서를 지키는 방법이지요. 니체는 말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말은 생각을 약화시킨다.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감정이 말로 튀어나오는 순간 생각은 깊이를 잃고 감정만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을 인간관계의 방패로 보았습니다. 모든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를 상처 입히는 이유 중 하나가 필요 이상의 말이라고 보았지요. 이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행위라고 말이지요. 침묵은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신중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본능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감정에 즉시 말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그 파도가 최고조일 때 입을 열지 않는 것, 그것이 침묵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구분하십시오. 모든 오해를 당장 풀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대신 말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상대를 바꾸려는 말은 멈추십시오. 설득, 충고, 해명은 대부분 상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대신 당신만 지치게 하지요. 넷째, 침묵을 두려움이 아닌 공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이 멈춘 자리에 상대의 진짜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 침묵 속에서 관계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무관심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감정의 독을 더 이상 관계에 흘리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어떤 말은 관계를 살립니다. 그러나 어떤 침묵은 관계를 구합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망가지지 않았던 관계, 말하지 않았기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순간, 당신에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침묵은 패배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성숙한 결정입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 말이 정말 관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침묵을 선택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요? 그 질문 앞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 중입니다.